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동해로 뻗어나가는 길목이자 대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옛부터 패권 국가들의 침입이 많았었죠. 아시아의 강국인 중국과 북쪽의 유목민족 남쪽의 일본은 자신들의 힘이 강해질 때면 어김없이 한반도를 공격했습니다. 때문에 한반도에 있던 나라들은 항상 타국의 침공에 대비해야 했죠. 고조선은 한나라를, 고구려와 신라는 당나라를, 발해는 유목민족인 요나라를, 고려는 몽골과 왜구를, 조선은 여진족과 일본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패권 국가의 전쟁은 항상 불리했지만 선조들은 피로써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구한 위대한 전투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립니다. 5위는 처인성 전투입니다. 몽골은 1차 고려 침공을 통해 고려와 협정을 맺었지만 고려가 강화도 천도를 하자 1232년에 침공합니다. 몽골은 징기스칸의 신임을 받는 장수 살리타이를 대장으로 삼고 단번에 개경을 함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천도했기 때문에 실익은 없었죠. 왕을 잡으려면 강화도를 공격해야 했지만 살리타이는 오히려 한반도 전역을 휩쓸어 중앙 정부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때문에 살리타이는 개경에서 더 남하에서 용인의 처인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처인성의 백성들은 승려 김윤우를 대장으로 추대하고 몽골에 맞서 싸워 분전하지만 처인성을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김윤우는 살리타이를 저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적들의 공략지를 예상해 공수들을 배치하고 살리타이를 저격하죠. 작은 성인 처인성에서 몽골의 총사령관이 죽자 몽골군은 결국 고려에서 후퇴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적은 희생으로 장군을 죽여 고려 전체를 살린 셈이죠. 4위는 황산대첩입니다. 당시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기 종료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 고려의 밥줄을 책임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왜구가 등장해 고려의 재정에 매우 큰 상처를 남기죠. 생각해보면 망하지 않은 게 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오기 전에도 부정부패 때문에 제대로 세금이 안 들어왔는데 고려의 재정에 막대한 양을 차지하는 남부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고려에는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고려는 이성계를 경상삼도 순찰사로 임명하고 왜구를 소탕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성계와 왜구 연합군은 전라도 황산에서 맞부딪히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이성계가 왜구 대장 아기발도를 죽여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 덕분에 왜구는 한반도 내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되고 소규모 세력으로 전락하게 되죠. 3위는 한산도 대처입니다. 1592년 일본을 대부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비켜달라는 명분으로 조선을 침공합니다. 갑작스러운 대군에 조선은 별다른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파죽지세로 수도까지 함락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요. 일본의 전략은 육군으로 한양을 함락시켜 선조를 잡고 수군으로 한양까지 보급을 해 조선을 집어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허나 바다에서는 이순신이라는 명장이 일본 수군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수군은 실력 있는 장군들을 모아 이순신의 함대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 점을 이용해서 한산도에서 하객진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7본 창죽 한 명인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함대를 대파하죠. 이 전투 이후에 일본 수군은 조선 수군과 정면 대결을 하지 않고 항구에서 방어전만 치르게 되는데요. 사실상 일본 육군의 보급을 끊어 전쟁의 판도를 바꾼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위는 안시성 전투입니다.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도 고구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만주의 통일 정권이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죠. 이윽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당군은 고구려 요동방어의 핵심인 노동성을 함락시켰고 기세를 몰아 계모성, 백암성, 비사성을 함락시킵니다. 주요 거점을 대부분 차지한 당나라군은 후방의 보급로 확보를 위해 안시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안시성만 함락하게 되면 고구려의 1차 방어선은 대부분 함락한 셈이고 요동반도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보급선도 구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시성이 당나라 군대를 막아버립니다. 회유책도 통하지 않았고 토산을 쌓아서 공격해도 막혔고 병력을 2계조로 나눠 교대로 싸워도 막히고 갖은 방법을 써도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당나라에게 불리했죠. 대규모 병력을 운영했던 터라 보급 문제도 있었고 군대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북쪽의 돌궐과 서쪽의 토벌은 당나라에게 위협적인 적이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고구려의 전력을 할애할 수 없었죠. 때문에 당태종은 안시성 공략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고구려에서 후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 하나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승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1위는 명량해전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선조에게 찍혀있던 이순신은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선조를 변호하는 건 아니지만 선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순신의 공공은 위험하게 느껴지긴 하겠죠. 여튼 이순신의 부재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수사의 자리는 원균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조선에 침공하죠. 일본 수군은 임진년에 당한 서력을 하고자 조선 수군을 기습해 7,000량에서 조선의 함대를 괴멸시킵니다. 단 12대를 남기고 말이죠. 수군이 없어지자 일본은 수륙병진 전략을 다시 채용해 한양으로 공격을 준비합니다. 수군은 남해에서 서해로 돌아 한양을 공격하는 것이죠. 선조는 결국 이순신을 복직시키고 수군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판옥선 13척과 일본 수군의 대부대가 명량 해협에서 마주치게 되죠. 이순신은 좁은 해역에 진을 펼쳤고 자신의 함선만으로 오전 내내 길목을 지켰습니다. 프리깃 함도 아닌 판옥선으로 몇 시간을 혼자 지킨 것이죠. 이순신의 분전에 나머지 뒤에 있던 11척의 전함도 출진해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야말로 이순신의 용맹함과 분전으로 만들어낸 값진 승리였는데요. 명량해전의 승리로 일본의 대전략은 다시 무너졌고 일본의 공세도 힘을 잃어 결국 조선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한국을 구한 위대한 전투 탑5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전투 말고 알고 계신 전투가 있다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